자, 여러분, 이번에는 이제 경찰학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어떤 경찰의 분류 기준이 나오는데, 형식의미 경찰, 실질의미 경찰, 또 행정경찰, 사법경찰, 예방경찰, 진압경찰, 국가경찰, 자치경찰, 질서경찰, 공사경찰, 평시경찰, 비상경찰, 등 다양한 어떤 분류 기준에 따른 경찰의 구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먼저 형식의미 경찰과 실질의미 경찰입니다. 자, 법에도 형식의미 법이 있고 실질의미 법이 있어요. 이 법에서 여러분, 자, 학생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형식의미에 뭐 나오면 형식의미란 것은 우리나라 실정법에 규정된 의미의 경찰이구나.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찰의 임무를 뜻하는구나. 실정법상에 규정된 경찰의 임무가 바로 형식의미 경찰이구나. 이래 이해하면 됩니다. 형식의미 법, 민법 하면 우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민법을 치면 민법이 나오죠. 그게 형식의미 민법이에요. 형식의미 형법,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형법을 치면 형법이 나오죠. 형법 1조부터 413조까지인가 나와 있는 그 형법 조문, 그게 형식의미의 형법이에요. 그런데 그거 말고 실제의미의 민법이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민법이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법을 다 실제의미의 민법이라고 불러요. 형법도 마찬가지요. 형식의미 민법, 형법 말고 실제의미 형법은 예를 들면 형법이라는 명칭이 붙은 거 말고 예를 들면 폭력행위 처벌하는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또는 성폭력범죄 처벌하는 특례법, 가정폭력범죄 처벌하는 특례법, 이런 건 형법에 말이 없지만 다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을 규정한 거예요. 이런 것을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형식의미 경찰도 마찬가지야. 실정법상 경찰기관 또는 경찰이 하고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경찰활동은 전부 다 형식의미 경찰을 불러요. 다만 여기서 보통경찰기관이라고 써놨습니다. 보통경찰기관에서 써놨는데 이거는 학문상의 용어입니다. 실무에서는 그냥 경찰청과 그 산하 기관에서 하는 임무, 활동, 이게 형식의미 경찰이에요. 그럼 경찰청의 산하 기관은 경찰청이 있고 지방경찰청이 있고 경찰서가 있고 지구대가 있고 발소가 있고 치안센터가 있죠. 이거 보통 경찰기관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길거리에서 만나는 경찰관, 형사,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 이게 형식의미 경찰이에요. 그리고 실무상 개념이에요. 실무상 개념이면서 조직중심, 경찰청과 그 산하기관에 있는 조직에서 하고 있는 경찰활동, 이게 형식의미 경찰이에요. 그래서 우리 경찰의 지휘감독체계를 한번 살펴보면, 자, 여러분 경찰청장이 있습니다. 서울에 딱 한 명 있어요. 개군 치안총감이에요. 그래서 경찰청장은 정부에 있는 국가경찰을 지휘감독합니다. 정부에 있는 국가경찰을 지휘감독해요. 그래서 국가경찰은 정보, 보안, 외사, 경비,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제도가 2021년도에 생겼어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기는 받는데 수사 업무에 대해서만 준 독립된 기관을 볼 수 있어요. 경찰청장으로부터 행정적인 지휘를 받는데 수사에 대한 지휘는 안 받습니다. 국가수사본부의 모든 걸 지휘해요. 수사 업무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수사경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사경찰에는 수사과, 형사과, 경찰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범죄 수사를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요 경찰청장이 하는 일, 그 다음에 국가수사본부장이 하는 일이 바로 형식의미 경찰이에요. 그 다음에 요 자치경찰인데, 자치경찰은 금년도에 만들어졌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자치경찰에서는 생활안전, 교통, 성폭력, 학교폭력 같은 일부 범죄에 대해서 업무 처리도 행정업무도 처리하고 일부 수사 업무도 하고, 요게 자치경찰이에요. 요거는 업동에 새로 생긴 겁니다. 요거는
요거는 형식 의미 경찰 활동이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요거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큰 틀에서 보면 보는 게 맞아요. 왜? 경찰의 임무 중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형식 의미의 경찰은 이렇게 있어요. 경찰의 임무가 경찰법 3조와 경기법 2조에 이렇게 7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체적으로 보면 형식 의미 경찰이라는 뜻입니다. 형식 의미 경찰 활동의 범위가 7개입니다. 자, 볼까요? 첫째,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한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경찰은 뭐 하는 겁니까?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겁니다. 두 번째,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하고 수사하는 거죠. 예방은 주로 지구대 발소에서 하고, 그죠? 진압과 수사는 주로 수사과, 형사과에서 합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는 범죄 피해자 보호부서가 따로 있어요. 주로 이제 우리 경찰 같으면 청문감사관실 안에 범죄 피해자 보호 담당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경비, 주요인사 경호, 이거는 경비과에서 하죠. 경비경찰입니다. 그 다음에 대간첩 대테러 작전인데 여기서 대간첩 작전, 이것도 경비경찰에서 하고 대테러 작전, 이것도 경비경찰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3번은 경비경찰의 주 임무가 되겠습니다. 4번 치안정보 수집 작성 배포인데 요거는 정보경찰의 임무입니다. 교통후 단속과 위해 방지는 교통경찰의 임무예요. 앞에 자치경찰에 보면 여기 교통은 여기 없네요. 여기 있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치경찰의 임무지만 경찰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도 형식경비경찰에 속한다는 거죠. 그 다음 외국 정부기 아니면 국제협력, 요거는 인터폴이 있어가지고 범인이 뭐 외국으로 도망을 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국제적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런 걸 임무에 넣어놓은 거예요. 이것도 어쩌면 형식 의미의 경찰활동에 속합니다. 기타 공공무 안녕과 질서 유지는 전부 다 경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공공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말해요. 불특정 다수의 안녕과 질서 유지하는 것이 경찰입니다. 여러분 경비법에 나오는 경비원은 불특정 다수를 보는 게 아니죠. 경비업에 나오는 경비원은 자기가 경비원이 근무하고 있는 경비 근무 현장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면 되죠.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공 안녕 질서 유지하고는 좀 다소 간의 거리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 7가지가 바로 경찰법 또는 경직법에 나오는, 경직법은 여러분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주말이에요. 경직법에 나오는 경찰의 임무인데 이게 바로 형식 의미의 경찰의 범주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사법경찰, 범죄 진압 수사는 사법경찰 또는 수사경찰이고, 경비 주연의 경우 대테러 작전, 대간첩 작전은 경비경찰입니다. 여기에 대간첩 작전은 경비경찰의 임무인데 잘못 넣어놨어요. 요 위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국가보안법, 국보법은 국가보안법인데 국가보안법을 위반 사범을 검거하거나 간첩을 잡는 간첩 검거 작전은 안보경찰의 임무입니다. 요거를 여러분 전에는 보안경찰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국가수사본부가 생기면서 보안경찰이 안보경찰로 바뀌었어요. 안보경찰 아시겠죠? 그래서 보안과가 안보수사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간첩 작전은 경비경찰의 업무고 간첩 검거,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검거는 안보경찰의 업무입니다. 얼마 전에 충청북도 시민단체에서 스텔스기 도입 반대 등 해가지고 북한하고 내통한 사실이 드러났죠. 그래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으로 4명을 구속하고 추가로 또 여러 명을 입건해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북한하고 내통한 옛날로 말하면 역적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이 시민단체를 가장해서 있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진보 세력 중에서 또는 시민운동가 중에서 북한하고 내통한 사람이 상당수 있을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보기관에서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북한하고 내통했다, 주사파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다, 북한의 어떤 자금을 받고 있다는 걸 말을 안 할 뿐이지 이렇게 북한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어떤 역제에 가까운 사람들이 제법 있다는 사실 참으로 우리가 심각히 받을 일입니다. 자, 그것을 안보경찰의 일입니다.
자, 정보경찰은 정보 수집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교통경찰은 교통단속. 범죄 예방, 생명신체재산 보호 주로 지구대표가 수주합니다. 자, 요런 것들을 전부 다 형식의미 경찰에 부르고 여기에다가 서비스 제공, 영미법규과에서 경찰에 강조하는 서비스 제공 기능도 행정미 경찰 활동에 속한다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당연히 예를 들면 뭐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을 몰라서 물으면 교통경찰이나 지구대경찰이 가르치죠. 지리정보 제공, 교통정보 제공. 이건 당연히 서비스 기능 경찰이 뭐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기에 처한 사람이 있다. 경찰이 사람 뭐 위기에 숨을 오신 사람이 있다. 경찰이 지나가다가 CPR 해줘야 되죠. 근데 이건 전 소방 업무야, 병원 업무야 하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형식 법에는 없지만. 그 다음 어린이에 대한 어떤 교통안전교육 이런 거 당연히 하죠. 그 다음 학교에 나가서 청소년 상대로 무슨 성범죄 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형식의미 경찰 활동에 속한다고 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실제적 의미의 경찰은 무엇을 말하는가? 실제적 의미의 경찰은 경찰인데 경찰의 의미를 실질적인 관점에서 본질적 관점에서 본 거예요. 이 실질 본질이라는 것은 이론적 관점, 학문적 관점에서 본 거예요. 이론적, 학문적, 본질적 관점에서 파악한 개념이 실질 의미 경찰. 그럼 경찰이 뭘까요? 본질적으로? 경찰은 본질적으로 뭐예요? 어떤 공공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뭐가 명령 강제하는 그런 작용이죠. 작용적 의미에서의 경찰을 파악하는 거예요. 뭔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한다. 그래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현하는 작용. 이것이 바로 실질 의미 경찰이에요. 그럼 마치 대륙법과 국가 경찰 개념하고 사실은 같습니다. 이해하죠? 실질 의미 경찰 개념 잘 이해하셨죠? 경찰은 뭐냐 딱 그냥 여러분 눈을 감고 생각해보면 그래 뭔가 단속하는 자의 경찰 아니야? 뭔가 자유를 제한하는 게 경찰 아니야? 명령 강제하는 거, 뭘 못하게 하는 거, 뭘 잘못하면 처벌하는 거. 그래서 이 사회 전체의 질서를 잘 유지하는 작용. 이거 실질적인 경찰 아니야? 이게 바로 본질적 관점에서 본 경찰 개념이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 실질적인 경찰 개념 이해하셨죠? 이론적, 학문적, 본질적, 작용적 의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음 작용이 포함돼요. 경찰의 개념이. 자, 건축경찰, 위생경찰, 산림경찰, 경제경찰 또 빠졌습니다. 뭐 철도경찰 이런 거 다 포함돼요. 자, 여러분 건축경찰은 건축법 위반 행위를 주로 단속해요. 여러분 집을 지는데 허가를 받고 지어야 되죠? 사업승인 받고 지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집 수리할 때 아주 경미한 거는 신고하면 되고 좀 많이 수리하는 거는 허가 받아야 돼요. 허가 안 받고 하거나 신고 안 하고 가면 처벌됩니다. 그건 주로 누가 해요? 자치단체, 시군구청에 있는 건축가 공무원이 주로 해요. 그러니까 자치단체 업무에 주로. 근데 실질적 의미에서 보면 뭐가 건축 위반 행위에 대해서 명령하고 강제하고 단속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찰 개념이 포함되죠. 어제 뉴스 보니까 재미있게 났던데 경찰에서 리얼돌 체험방을 단속하는데 건축법 위반으로 단속하더라고요. 그럼 리얼돌 체험방을 단속하는데 무슨 건축법이 단속하느냐? 건축법 위반이 되느냐? 봤더니 오피스텔에서 주로 리얼돌 하는데 오피스텔은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사무용으로 써야 되는데 리얼돌 체험방으로 쓰면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용도 변경 안 했죠? 용도 변경을 안 했기 때문에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리얼돌 체험방으로 쓰려면 용도를 리얼돌 체험방 시설로 바꿔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받았기 때문에 무과금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대대적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어요. 리얼돌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여성단체에서 하도 반대하니까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경찰은 뭐냐면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국민의 식품위생에 관련된 것은 식품위생법이 단속되고 그 다음에 보건위생에 관계된 것은 의료법이나 약사법이나 전염법, 예방법 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는, 만들어서 팔 때는 여러분, 식품위생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식중독이라든가 해서 국민 건강위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일정한 식품에 대한 조리 기준을 다 두고 있어요. 그다음 위생교육도 받게 돼 있고, 식당에 어떤 무슨 일정한 정화시설 같은 거, 음식물 처리시설 같은 거 다 있어요. 그런 게 없으면 다 처벌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소년한테 술 팔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융주정 같은 거, 다란주정 같은 거, 즉, 도우미를 둘 수 있는 데가 있고, 둘 수 없는 데가 있고, 술을 팔아야 되는 데가 있고, 술을 못 팔면 안 되는 데가 있죠. 이런 거 좀 단속하는 거. 다 이게 식품위생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식품위생법은 자치단체 업무입니다. 경찰 업무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의료법, 약사법 위반 또는 전염병원 위반인데, 예를 들면 사무장 병원 단속하죠. 사무장 병원 여러분 뭔지 압니까? 병원은 여러분,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병원을 개업해서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사 면허도 없는 놈이 의사를 고용해서 지가 병원장 역할을 하면서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 그게 사무장 병원이에요. 돈 벌라 그런 놈이 있어요. 그건 의료법 위반이야. 그 다음에 약사는 여러분, 약국에 가면 여러분 약사죠. 여러분, 그래서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은 약사입니다. 그 약사는 하얀 가운을 입게 돼 있어요. 약사가 아닌 사람이 하얀 가운 입고 약을 처방 조제 판매하면 그것도 처벌돼요. 약사법 위반이에요. 그 약을 조제하는 건 약사만 할 수 있어요. 약사 옆에서 뭐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은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제하면 안 돼요. 약사법 위반이에요. 그 다음에 전염병원은 여러분 바로 코로나, 코비드19와 관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코비드에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강제 격리, 강제 수용, 그 다음에 강제 입원 치료하죠. 그 다음 확진자가 접촉을 했다 그러면 무조건 검사 받으러 가야 되죠. 뭐 여기 들러날락하면 2주간 격리해야 되죠. 뭐 이런 것들이 다 전염병 예방법에 근거한 거예요. 이런 것들 다 위생경찰, 쉽게 말하면 보건위생경찰입니다. 이거 다 우리 보통 경찰기관의 업무가 아니냐, 일반적으로. 다른 행정기관 업무요. 전염병 예방법 위반이고 보건소 업무입니다. 그렇죠? 의료법 약사법 위반, 보건복지부 업무예요. 산림경찰은 산림법 위반 업무를 주로 단속해요. 도벌 등 산림에서, 도벌은 뭐냐면 산에 나무를 가만히 키워온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멋진 나무, 소나무 키웠다. 산림법 위반이야. 그 다음 산불을 냈다. 고의를 했든 과실을 했든 이런 거 전부 단속하는 산림경찰인데, 산림경찰은 누가 하냐, 산림청 공무원 중에서 산림법 위반 업무를 다 수사할 수 있는 공무원이 정해져 있어요. 소위 산림청에 소속된 특별사법경찰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업무예요. 일반 경찰은 안 해요, 이거. 그런데 일반 경찰도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 업무가 산림청 공무원 업무예요. 근데 이것도 어쨌든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경찰은 주로 경제사범 단속하는 일인데, 유사수신행위, 다단계, 가상화폐 빙계 사기. 젊은 친구들 가상화폐 요새 뭐 직장도 구하기 힘들고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주식 투자하거나 가상화폐 투자하는 사람이 있죠. 빚2, 빚내가 투자한다.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어떻게 다 이 사회가 말이죠, 빚내가 주식 투자하고 빚내가지고 부동산 투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사회가 책임져야 돼,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갈 때가 직장 구하기 힘들고 뭔가 벌이가 잘 안 되니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안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용어가 나온다는 자체, 영혼을 끌어모아서 부동산 투기를 한다, 주식 투자를 한다, 또는 뭐 가상화폐 투자한다. 이거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에요. 이렇게 봐야 돼요. 이런 걸 단속하는 업무는 주로 금융감독원이에요. 금융감독원. 유사수신은 뭐냐면, 야, 니 나한테 돈 1억 투자하면 매달 1,500만 원 줄게. 이렇게 하고 돈 받는 거 있잖아요. 돈 받아가지고 그 어떤 수익금 명목으로 돌려주는데, 그게 다 불법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사람도 600만 원 투자하면 그 다음 달부터 120만 원 주는데 투자했어요. 그래가지고 120만 원씩 받았어요. 그런데 받다 보니 재미가 있으니까 600만 원 넣는 게 아니고 돈을 다 끌어모아. 5천만 원도 1억도 넣고 주변 사람도 돈도 막 끌어넣어요. 그럼 자기한테 수당이 많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막 끌어넣는데 그 회사가 사기 사건을 해가지고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해가지고 수뇌부들, 집행부들 전부 구속됐어요. 그러니까 돈이 하나도 안 나와. 그리고 늦게 넣은 사람들은 다 피해자가 됩니다. 돈 1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소개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네가 물어내라. 왜 내가 물은 넌 판단은 네가 결정 네가 한 거 아니냐.
왜 내가 모르느냐 하고 막 인간관계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유사 수준이에요. 여러분, 남한테 돈 받는 것은 금융기관, 뭐 주식, 그 다음에 증권회사, 보험회사 이렇게 합법적으로 허가받는 금융기관에서만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수신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근데 개인이나 어떤 회사가 유사수신 수신행위를 할 수 없는 회사가 돈 받는 거, 그거 전부 사기예요. 앞에 눈앞에 돈 막 이자 나오고 하니까 그거 좋다고 한다고. 요새는 가상화폐를 빙자해서 돈을 준 데 있더라고. 매달 얼마 준다고. 여러분, 잘하면 초기에는 돈 벌 수 있는데 그게 늦게 들어가죠. 예, 돈을 투입하시기 늦으면 그건 다 뒤통수 맞아. 사기 당해가지고 쫄딱만 거지 됩니다. 명심해야 돼요. 이런 거 금융감독은 이런 데 주로 하는데, 물론 경찰 당연히요. 그 다음에 철도경찰. 아까 얘기했잖아요. 철도법 위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하죠. 이런 것들은 다 실질적으로 보면 경찰은 뭐야?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거. 이거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나 공공복리 증진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왜? 명령 강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가에서 지금 재난지원금 주죠. 각종 재난지원금 줍니다. 이건 공공복리 증진작용이야. 그 다음에 각종 사회보장제도 있어요. 기초생활보장제도.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막 못 사는 사람한테 막 쌀도 주고 의약품도 주고 뭐 병원비도 공짜로 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장애인한테도, 노인들한테 수당 지원을 25만 30만 원씩. 뭐 이런 거 다 각 사회보장제도. 이거는 공공복리 증진작용이니까 명령 규제하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의무 경찰에 포함 안 돼요. 자, 실질의무 경찰에 포함되는 거. 자, 건축, 위생, 산림, 경제경찰, 그 다음에 철도경찰. 아까 영업경찰인데, 영업경찰은 뭐냐면 영업행위를 하는 걸 단속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식품위생, 위생경찰 중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을 행위를 단속하는 경찰 업무. 그게 주로 영업경찰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융주점, 단란주점 영업 행위에 대해서 불법이 있으면 단속하는 거. 그 영업경찰. 영업행위를 단속하는 경찰. 이런 걸 영업경찰을 부르는데, 사실은 이게 뭐 정확한 용어는 아니지만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실질의무 경찰 공부를 하다 보면. 자,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건축경찰은 자치단체장의 업무고, 위생경찰은 보건복지부나 자치단체장의 업무입니다. 산림경찰은 산림청의 업무고, 경제경찰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업무예요. 그 다음에 철도경찰은 여러분 국토교통부입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고를 해서 뽑아요. 공무원을 뽑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을 뽑아. 여러분, 철도공사하고 철도경찰은 다릅니다. 철도공사는 준공공기관이 돼서 철도청 업무를 다 전반적으로 처리하지만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신분이 민간인이에요. 정부에서 철도공사의 주식의 50%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치 공무원처럼 느끼지만 철도공사 직원들은 철도공사 사장부터 전부 민간인입니다. 그러나 철도경찰은 국토교통부에서 공무원이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같이 일하고 있죠. 철도공사에 가보면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직원하고 철도공사 직원이 같이 일하죠. 민간인과 공무원이 같이 일해요. 자, 혼동 있으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양자관계 살펴보면 형식의무경찰과 실질의무경찰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일치하는 경우는 뭐냐면 사회공공안녕질서 유지나 위험방지작용을 뜻할 경우에는 일치해요. 예를 들면 교통 단속한다, 풍속 업무를 단속한다, 예를 들면 성매매행위 단속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도박행위를 단속한다, 방법, 범죄 예방, 불신 검문을 한다. 이런 것은 명령 강제하는 작용이 있죠. 명령 강제 작용이 있지만 명령 강제 작용이 있고 또 어떤 점이 있습니까? 국가경찰의 임무라고 법에 적어놨어요. 이거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형식의무 경찰이기도 하고 실질의무 경찰이기도 해요. 네 가지. 교통, 풍속, 방법, 불신검. 불신검을 해가지고 여러분 정지시켜 질문하고 필요하면 소지품 같은 거 검색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경찰은 직무집행법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형식의무 경찰에 속하기도 하고 실질의무 경찰에 속하기도 해요. 그런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공공안녕질서 유지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일치하지 않는다.
자, 살펴볼까요? 이게 좀 어려워요. 자, 건축경찰, 위생경찰, 산림경찰, 철도경찰, 경제경찰, 또 영업경찰, 이런 것들은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경찰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명령 강제하는 거기 때문에 경찰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수사경찰 또는 사법경찰, 그 다음에 안보경찰,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위반사범단속, 간첩사범단속, 수사, 안보경찰, 그 다음에 정보경찰, 서비스경찰, 이런 것들은 형식적으로는 우리 법에 이런 업무를 하게 돼 있죠?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게 아니에요. 수사는 범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범인을 체포하고 그 다음에 구속하고 기소하는 거죠. 그럼 뭘 해라 하지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범죄가 발생한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 다음 안보경찰도 마찬가지죠.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를 한 다음에 수사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는 그냥 범죄를 수집합니다.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명령 강제할 일이 없어요. 서비스는 당연히 관계가 없는 거고. 이런 것들은 형식 의미의 경찰에는 속하나 실질적으로는 경찰 자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거를 도표로 한번 살펴보면, 자, 사법경찰, 수사경찰, 정보경찰, 안보, 대공 또는 대공하는 건 여러분 간첩이에요. 간첩, 국가보안법. 그 다음에 경비, 경호경찰도 경비경찰, 서비스경찰은 다 형적으로 경찰 개념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경찰, 위생경찰, 산림경찰, 철도경찰, 경제경찰, 또 뭐 영업경찰, 이런 것은 형적으로는 경찰 업무에 속하지 않죠? 법이 없어요. 경찰법이라든가 경제법.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명령 강제하는 조항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경찰법에 속해요. 그런데 이 중간에 이렇게 선이 있는데 선이 지금 안 보여서 그런데 선을 굳이 그린다면 선을 제가 한번 그려볼까요? 이 선을 이렇게 그린다면 호가 안 그려지네. 이렇게 그린다면 요 부분 공통된 부분 있죠. 요 부분은 형식의미 경찰에도 속하고 실질의미 경찰에 속하는 거예요. 요런 것들이에요. 교통 단속 업무, 풍속 단속 업무. 그래서 교통 단속 업무, 풍속 단속 업무, 방범 업무, 불신검 업무, 이건 다 명령 규제적 단속 명령적 성격도 갖고 있으면서 법에도 규정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통된 어떤 양쪽에 다 속하는 업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형식의미 경찰, 실질의미 경찰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좀 난해한 개념입니다. 이 도표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형식의미 경찰의 개념과 실질의미 경찰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 이거 풀 수 있다. 자, 실질의미 경찰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자격이면, 뭔가 자유를 제한하는 자격이면 실질적으로 경찰이다. 이렇게 보는 개념. 이해하셨죠?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